사뭇한 섬들의 마중받으며 도착한 곳이 강진읍입니다. 시인 김영랑이 살았던 고즈넉한 마을. 강진만이 수많은 어부들의 고향이었다면 이곳 역시 남도 시인들에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영랑은 이곳에서 87편의 시를 남겼죠. 영랑의 객지 생활은 깨끗해봤자 채 1년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랑이 강진을 사랑을 하고 남도를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87편의 시들이 그 남도의 노래, 남도의 방언, 남도의 토속적인 언어. 겨우 47회의 생애였지만 그는 이 사랑채에 머물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남도가락 같은 시들을 쏟아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도 그중 하나였죠. 불운한 시대, 이것은 단순한 서정시만은 아니었습니다. 휘문에서 3학년 재학 시절에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구두 그 밑창에다 깔고 이제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독립 만세운동을 그렇게 거사를 꾀하려다가 일경에 이제 그렇게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6개월 정도 형무소 생활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영랑은 500석 부자의 장남이었지요. 시골 태생이었지만 서울 휘문 의숙에 다녔던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랑은 신사참배와 창시개명을 거부한 채 이곳에 내려와 시를 쓰기 시작했죠. 영랑의 시는 쉽고도 단순한 운율이었지만 금방 사람들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열기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모란을 소재로 하여 모란에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것이다.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형상화에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상화란 말은 밑에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먼저 모란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시어죠. 여기에서 화자는 모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바는 뭐냐면 바로 이 모란이 화자의 희망,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형상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지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단어죠. 관념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관념적 단어를 무언가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모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위에서 체크했던 형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라는 구체적 단어에 화자의 희망과 소망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모란은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시어일까요? 부정적인 시어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우리가 시를 볼 때 먼저 화자를 생각해보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황을 생각해보고 그 정황에서 보이는 화자의 심리 또는 정서 또는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어떤 하나의 시를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문학 수업을 통해서 화자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보이는 화자의 정서나 심리 상태나 태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들이 시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단어가 안 떠오른다면 이런 상황에서 화자의 정황이 화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상황 속에서 보이는 화자의 심리나 정서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길러질수록 시험이나 수능 이런 평가에서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또 모란이 나오고 있죠. 모란에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모란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죠? 화자의 희망, 소망. 자, 다시 써볼게요. 소망, 희망. 조금 다른 단어를 추가해 보자면 보람 정도까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나옵니다. 아직이라는 시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자의 상황을 보면 봄이 온 상황일까요? 안 온 상황일까요? 봄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위에 줄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모란이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아직 피진 않았고 모란이 피는 순간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봄이 나에게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여기에서 이 봄은 어떤 계절인가요? 위에 일행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란이 피는 그 시기를 화자는 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이 봄도 역시 모라는 것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자, 화자의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겠죠. 자, 기둘리고 있을 태요. 자, 태요 체크해 볼게요. 그 밑에도 잠깐 시야를 내리면 자, 태요가 보이네요. 비슷한 시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볼게요. 삼행에 보면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날 모란이 어떻게 됐대요? 뚝뚝 어떻게 됐대요? 떨어져 버렸대요. 자, 모란이 떨어지다. 자, 떨어지다 어떤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가 되겠네요. 자, 결국엔 하강적 이미지 긍정적인 시어일까요? 부정적인 시어일까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어에 가까울 테고 자, 모란이 피는 그런 봄을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런 봄이 왔다가 모란이 어떻게 돼 버린 거죠? 뚝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희망의 반대인 어떤 말이 가장 맞을까요? 절망의 순간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어떤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자, 떨어져 버린 날, 떨어지다 하강적 부정적인 시어고 결국엔 모란이 떨어졌다. 모란이 화자의 희망을 상징했으니까 화자의 절망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 바로 모란이 떨어지는 날이 되겠네요. 나는 비로소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네요. 비로소라는 말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봄을 어떻게 했답니까? 여의다 라고 이야기했고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서럽다라는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봄을 여인 서름, 왜 봄을 여인 서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똑같습니다. 바로 위의 행을 보면 되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어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비로소. 왜 비로소라고 왜 비로소를 선생님이 체크했을까요? 화자가 서름에 잠기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란이 질 때가 내가 서름에 잠기는 시점인 거고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모란이 지기 전에는 나는 서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끌어낼 수 있겠죠? 해설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하루가 어떤 날이었냐면 또 체크를 해볼게요. 무덥던 날이래요. 꽃잎이 어떻게 됐대요? 시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모라는 자취도 없어졌대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결국엔 어떻게 됐대요? 서운케 무너졌대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모란이 어떻게 됐죠? 뚝뚝 떨어지고 모란이 떨어지고 나서 무더워지고 무더워서 결국엔 꽃잎이 어떻게 되죠? 여름이 되면 시들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꽃잎마저도 자취도 없어지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화자는 계속 똑같은 정서를 보이고 있죠? 어떤 정서죠? 자, 무너졌다? 결국엔 내 보람이 모두 무너졌다. 결국엔 어떤 심리를 나타내죠? 서러움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볼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았다. 자, 모란이 졌는데 내 한 해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한 해가 어떻게 했다? 다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인생이 곧 무엇이다? 모란이다. 모란이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도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60날 한양 섭섭히 옵니다. 하고 또 특이한 표현이 있죠. 자, 360날 어떤 표현일까요? 슬픔의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왜 계속 울고 있을까요? 여기 또 나오죠. 울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왜 또 울고 있을까요? 어디랑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위에 부분이랑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에 부분의 상황들이 결국엔 화자의 어떤 정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러움과 슬픔 이런 정서로 나타내는 거죠. 이 위에 나타난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인 거죠? 바로 모란이 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도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고 있겠대요. 어떤 봄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골 소재네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일단 형태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이고, 자, 찬란과 슬픔, 긍정과 부정의 시어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찬란은 왜 찬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찬란은 바로 어떨 때 모란이 필 때. 정서로 보면 뭘 느꼈을까요? 화자는 환희를 느꼈겠죠. 그 다음에 슬픔. 슬픔은 언제 느꼈죠? 모란이 질 때. 이때는 뭘 느꼈죠? 서름을 느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종합해 보면, 자, 모란이 지는 슬픔은 있지만 졌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란이 지면 딱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다리면 또 뭐가 피죠? 모란꽃이 피기 때문에 이어서 적어 볼게요. 기다리는 기쁨. 즉 모란이 피게 되죠. 기다리는 기쁨이 있기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 시 본문을 해석해 봤습니다.